금성이 사이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이게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쓰니까 그 과거에 이제 핸드폰으로 PPT 준비해서 이제 PPT만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서 또 이야기하는 게 익숙한데, 이걸 이제 PPT 보면서 또 화면 보면서 또 이거를 대화를 하는 게 좀 많이, 지금 여러 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해도 일단 가겠습니다. 저번에 처음 하느라고 PPT 녹화를 좀 화질을 낮게 했는데, 오늘은 좀 촬영하는 거나 PPT 녹화나 송출하는 거를 좀 맞춰놨습니다. 자, 대화제, 에도, 런던, 로마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고, 이 하나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키는 우암 송시열, 우암 페트로스, 바이 베드로이다. 즉, 이 베드로라는 것은 결국은 우암 송시열을 기준으로 만든 종교적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튼 이 시간이 예수라는 포인트 ADBC의 점으로 이동한 부분도 결국은 이 천문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는 예전에 했던 거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또 이번에 아무튼 할 겁니다. 자, 로마 카톨릭. 자, 오늘은 일단 그 준비한 파일을 좀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를 이제 준비를 뭐 한 번에 제가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띄엄띄엄 이렇게 묶어놓은 거라, 이걸 막상 녹화하려고 이걸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내가 여러 번 지금 실패를 했는데, 이 자료 읽다가 지금 끝나버립니다. 아무튼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물론 여기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자료 한번 보고, 자, 베드로. 이제 이 베드로가 조선 왕조의 그 송자, 송시열 이야기는 제가 앞으로도 많이 할 거고 지금 했고,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자, 이 베드로가 청제국에서는 베드로가 누구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아담샬이다 라는 겁니다. 이 아담샬,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인 아담샬 폰 벨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송시열 캐릭터다라는 겁니다. 순치제는 독일 출신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 폰 벨, 그와 친밀하여 이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도 한다. 이제 이 순치제는 이 동학비하고 사랑에 빠진 동학비하고 순치제가 더 그 숙종의 캐릭터에 가깝다. 그리고 이 숙종의 캐릭터가 그 영국 역사에서는 헨리 8세가 되는 거고, 헨리 8세하고 엠블린하고 이야기가 숙종하고 장희빈 이야기가 되는 거고, 헨리 8세하고 제가 교차하자면 헨리 8세하고 숙종의 이야기가 결국은 청제국에서는 순치제하고 동학비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헨리 8세가 그 시대 영국 역사에서 그 루이 14세나 숙종보다는, 물론 다 이 연도가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지만 한 100년 정도가 앞에 있는 거고, 이 튜더가가 결국은 이 절대왕정, 이 왕권 신수설을 지향하는 거였고,
우리가 왕권 신수설을 하면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유명한 사람으로는 장보댕, 프랑스 루이 14세, 그 다음에 튜더가의 절대 왕정, 영국이죠. 이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숙종은 한국 정치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거고, 아무튼 이 루이 14세하고 강희제하고 이게 태양이라는 그 단어적 컨셉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자 문제의 러브 스토리 라인으로는 강희제보다는 순치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 신수설, 태양왕 막 이런 거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 한반도 이 허수아비들, 소련이 일성이를 세우고 미군이 스마니를 세우고, 그 전에는 일본 제국, 즉 그 이제 표면적으로 제가 이제 뭐 영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시즌 22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모델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시대에 파생된 상품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영국이 세운, 일본 제국이 세운 괴뢰국이 조선이고, 그 후에 괴뢰국이 만주국이다, 그 이야기를 소화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에서의 세계관에서는 그 로컬의 한 지점이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허수아비.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아라곤의 캐서린, 장희빈, 엠블린, 그 다음에 제인 시모는, 결국은 이제 제인 시모는 쉽게 말하면 엠블린의 이게는 상궁, 엠블린의 상궁이라고 등장을 하고, 상궁. 자, 엠블린의 상궁, 제인 시모는 엠블린의 상궁이 되는 거고, 숙종으로 이야기하면 제인 시모는 무수리가 되는 거죠. 동이. 그리고 장옥정은 그 엠블린이 되는 거고, 동의는 제인시모가 되는 거고, 그 동의는 인현왕후 친정아버지, 인현왕후 친정아버지 민유중이 영광군수로 임명되어 부임하는 길에 남루한 소녀를 발견하게 되어서 민유중이 부인 송씨가 불쌍히 여겨 인현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어 입궁할 때 대동시켰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인현왕후 밑에 있다가, 영국사에서는 엠블린 밑에 있다가, 제인시모 동의, 뭐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 다윗의 별, 엎어진 삼각형, 세워진 삼각형, 이제 대영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 또 영조, 벽파가 이스라엘, 시오니즘, 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 앞으로 자주 할 겁니다. 이건 이해되신 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연결점이 결국 영국 역사의 연결점인 이 튜더가하고 관련된 거고, 이 튜더가의 상징이 빨간 장비 안에 이 백장미도 결국은 이 별, 제가 이제 언제나 이야기하는 꽃잎 5개는 동양적인 거고, 이 별이다 라는 거고, 이 별이 빨간 거는 이 이파리가 하나짜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 세워진 별이고, 이 하얀 거는
이거 백합이죠, 백합. 장미죠, 장미. 자, 하얀 거는 머리가 하나짜리가 별이 내가 거꾸로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고 별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 얘가 하얀 거고 얘가 이것도 결국은 별 두 개가 위아래가 반대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이 연속성의 그 기호학이 결국은 또 이렇게 이어진다. 요 부분은 이해되시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탄생이 벽파와 관련돼 있다. 벽파가 또 세도가문하고 관련이 있다.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마크 페시오 요즘 거 말고 그 과거 2013년도 것들 중에 9.11 관련된 거 또 이런 수비학 관련된 것들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삼각형 그래가지고 여기서 A, S, M, N, O, M, A, S, O, N 메이슨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다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마크 피시오 거 꼭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한 것 중에 2014년 요거 보시면 자연의 법칙 뭐 이런 것들 현재 요거는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청제국에서 물론 이제 아담샬이 청제국의 족보는 아니지만 청제국의 송시열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청제국이 됐건 조선을 지금 아시아판에서는 한 민족 개념으로 보겠지만 이게 오리지널 무대 아메리카로 갔을 때는 그 하나의 민족이 아니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샘플은 뭐냐면 우리가 만주국 이야기할 때 오족 하엽이라고 합니까? 5개 민족 하듯이 그 민족국가 형성 이전에는 제국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시스템이고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모여 있을 거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이미지 속에는 송시열은 그 한반도인의 동양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그 세트에 각인된 이 생각이겠지만 이걸 오리지널 무대로 가게 되면 그 국가적 개념이 넘어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탄생은 쉽게 말하면 이 제국으로 확장하던 포맷이 깨진 후에, 즉 공화국이 이긴 후에 민족주의적 개념이 등장해서 이게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는 민족이 또 갈라져서 이념이 갈라져서 이 극의 대립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 불쌍한 거죠. 힘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아담샬. 결국은 이 아담샬이 송시열일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중국 역사가 됐건 한반도 역사가 됐건 유럽사가 됐건 프랑스가 됐건 영국사가 됐건 오리지널에서 쪼개진 거라 모든 것들의 이 쪼개진 것들이 이 이 조각이 실체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실제 오리지널의 공간, 시간, 에너지 또 형태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예측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가지가 쪼개진 부분의 기준에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믿을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절대 진리성이 깨져버린 이 역사의 그 한 타임라인의 한 인물이 맞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동일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담샬이 또 송시열이다. 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자면 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영종조 시대 때 이 카톨릭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강희제가 1692년 로마 카톨릭을 공인하였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과거에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이 종교에 너무 딱 박혀서 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역사를 제대로 어느 정도 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역사에서 종교가 나왔다, 이 비유로 제가 이제 역사의 허물이 종교다. 즉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한국사로 말하면 통일신라의 왕족들의 그 연속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통일신라의 왕조들이, 후손들이,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 군사력이, 정치력이 다 소멸된, 그래서 제사를, 자기 조상들을 제사를 지낸 것들이 로마 카톨릭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인지하는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되겠죠. 또 이 부분은 또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제가 막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이게 엄청난 사이비로 또 나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금성이 사대인 이야기는 기록의 파편을 가지고 가설을 이야기하는 걸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송시열이 아담샤리다라는 가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아담샤리, 순치제 또는 강희제, 이게 선생 역할을 하는 거고, 송시열이 효종, 현종, 숙종까지 선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순치제가, 물론 이제 이 순치제 동학비, 효현, 황후, 동학비, 순치제 사랑이 결국은 그 숙종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헨리 8세 이야기하고 물린 이야기다. 자, 순치제는 몽골 출신의 어머니 효장태후를 싫어하여 당시 역시 싫어하던 몽골 출신 황후를 폐하고 새로운 황후 효의장 황후를 세웠는데 그녀 역시 몽골 출신이었다. 그는 현비 동학시라는 후궁을 총애하였다. 자, 이게 이제 그 아라곤의 캐서린이 싫어하고 인연하고 싫어하고 그 엠블린 장희빈 현비 동학시 순치제가 더 숙종에 가깝다. 러브스토리 관련돼서. 자, 그리고 이제 순치제가 천연두로 죽고, 천연두 문제로 인해서 이 후계자를 뽑을 때 또 아담샤라고 물어보고, 아담샬이 현엽, 즉 강희제가 되는 애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현엽은 이미 천연두를 걸렸기 때문에 천연두를 안 걸린 그 아들들보다는 더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청제국은 이 천연두하고의 전쟁이 존재했고, 또 이 천연두 문제가 결국은 복합적으로 이 대기근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신대기근 현종, 을병대기근 숙종, 이제 뭐 소빙한기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가 있는 거고, 이제 이거는 지금 그 코로나 시대 키하고도 맞는 건데, 자, 대기근, 천연두, 바이러스, 좀비, 대화제. 이 이제 기근이나 요거는 단어로만 일단 제가 앞으로도 등장할 거니까, 대기근, 천연두, 바이러스, 좀비, 대화제. 이게 이제 인위적인 거에 되면 대전쟁이 되겠죠. 이게 지금 그 제국이 넘어가겠습니다. 런던 대역병, 흑사병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천연두 문제가 청나라에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아메리카 역사를 봤을 때 또 이 천연두로 뭐 100만이 죽었다, 인디안들이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게 꼭 천연두는 아니지만 뭐 바이러스라고도 하고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이 명성황후 김씨하고 외가 친척인 송씨하고 친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아담샬 이야기 중에 이 박이제길 효장 문황후가 아팠을 때 아담샬이 이게 뭐 감기였다 해서 이게 낫게 해준 후로 효장 문황후하고 즉 박이제길하고 친해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중에 그 아담샬이 그 사형 이거 그 받았을 때 박이제길이가 많이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효장 문황후가 순치제의 그 몽골 출신 황후를 소개한 개념하고, 이 명성황후 김씨하고 외가 친척인 송시열이 인경황후가 죽은 후에 인현황후를 추천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담샬이 죽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역법 때문인데, 시연역, 그레고리역. 물론 이제 시연역은 청나라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한 예수의 신부 아담샬 등이 소개한 서양식 역법이면, 시연역은 결국은 1582년 교황 그레고리 13세가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서 만든 그 역법이 되는 거고, 율리우스력하고 그레고리력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날짜 차이가 율리우스력이 더 많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윤달 윤력 만드는 기준이고, 또 그레고리력이 365일에 5일. 아무튼 이거는 검색해 보십시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또 조선 역사에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기구할 때 여러 가지 서양 문물을 가져오면서 조선에도 역법의 개정 기운이 무르익었다. 1644년 시연역법, 소현세자 와서 죽어서 복림대군이 되는 게 효종이 되는 거고, 시연역이라고 해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허술한 것 같고 자료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아담샬. 자, 강의 영목,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카드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소화 안 되시는 분은 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또 이 안드로메다급 이야기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안드로메다급 스페셜 픽션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는 그 어느 정도 소화되시는 분들은 제가 매번 했던 이야기고, 아담샬이 또 이제 왜 송시열이고 왜 베드로인가에 대해서의 가설입니다. 자, 강의 연옥 탕약 방안은 청나라 강희제 연간에 있었던 공안 사건이다. 탕약망이란 예수의 선교사 천문학자 아담샬의 중국 이름이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담샬의 중국 이름이 탕약망이란 말이구나. 탕약망. 1665년 회인 점성술사 양광선이 아담샬을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들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며 시작되었다. 양광선은 샤를 비롯한 예수가 모반, 혹세무 및 틀린 역법 이상 3가지를 지었다고 고발했다. 틀린 역법, 이제 그 역법 때문에 강희제 때 연옥이 되는 거고, 혹세무빈, 모반, 혹세무빈은 카톨릭 선교, 모반은 이제 반역이고, 아무튼 이 아담샬이 이 3가지 법, 역법, 혹세무빈, 모반 때문에 아무튼 이게 공격을 당합니다. 이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그림인데 강희제 아담샬 나오는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있고 브로먼가 있고 이게 실제 이게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도자기가 좀 이야기가 좀 찌점뿐인데 이 도자기가 청나라 때 도자기라고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그 풍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오리지널 그때 시대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샬이 역법 그 강희 연옥으로 그 공격을 당해서 죽는 건데, 자, 의정왕 대신 회의는 양광선의 논거를 받아들여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모반, 그 혹세무비, 역법의 문제 때문에 이 아담샬 등 7명에게 사형이 선고당합니다. 그런데 혜성이 나타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는 등 상스럽지 못한 이런 이어지자 뭐 이런 거는 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어두워져 가지고 번개치는 그 영화 스토리 뭐 그런 이야기고, 천문학자 4명만 북경에 남기고 나머지 예수의 신부들은 마카오로 추방. 샬의 부하 천문학자들은 아담 샬의 부하 천문학자들 중 중국인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5명은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사태가 정리되었다. 파면된 샬을 대신에 양광선이 흠천강정이 아마 이게 천문 뭐 보는 그런 것 같은데 임명되고, 샬은 투옥중으로 일으킨 뇌졸중으로 악화되어 사망되었다. 아담 샬은 뇌졸중으로 이제 죽습니다. 투옥 중에 이제 뇌졸중이 이렇게 가지고 아담샬 송시열이 죽는 거고 뇌졸중으로. 그러면 이거 죽는 이유는 여러분 봤듯이 강희연옥 탕약망한 틀린 역법 혹세무빈, 이게 선고당해서 감옥에서 뇌졸중으로 죽는 겁니다. 자, 뇌졸중, 뇌혈류 이상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유발된 국소적인 신경학적 결손 증상을 통치하는 말이다. 뭐 뇌졸중 다들 아실 거니까. 한의학적인 표현을 빌리면 흔히 중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중풍이란 말은 좀 더 광의한 표현이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 뇌출혈로 분류된다. 물론 이제 이 뇌졸중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중풍이 더 가깝겠죠. 중풍. 자, 이거는 이제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주자. 이거는 한번 또 나왔으니까. 자, 이거 주자. 일반적인 십자가는 이제 이게 예수는 이렇게 주는 거고, 이 주자가 이제 하나, 둘, 십자가에 사람이 있고 창으로 찌르는 게 이자 생명이 날아가는 이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일반 십자가인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어서 놓은 형상을 말한다. 베드로 십자가, 사도 베드로의 상징 역십자. 자, 우리 이제 역십자하면 뭐 사타니즘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역십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탄이면, 사탄이 아닌 이렇게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까? 예수 의미적으로 이거 합치면 꽃잎 2개,
튜더가 되는 거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역십자가. 자, 이거를 이제 금성이 상해된 이야기에서의 이 가설과 상상의 추리에도 극점을 찍게 되자면 결국은 투옥중에 일으킨 뇌졸중. 자, 이게 십자가형이 벌이 되는 거고, 뭐 감옥 이 공간 개념 아니 벌이 되는 거고, 자, 머리가 뒤집혀서 뇌졸중. 머리가 뒤집혀. 즉 아담샬의 어떤 죽음을 또 역십자가로 비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역십자가로 비유하지 않겠느냐라는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또 매칭시키면 역십자가, 베드로, 아담샬, 예수의 투옥중에 일으킨 뇌졸중. 그리고 아담샬의 역할은 왕들의 선생, 순치제 선생이 되는 거고, 또 강희제도 가르쳤겠죠. 뭐 이제 예수의 선교사라는 이런 것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송시열처럼 성리학 기준에서 왕들을 가르쳤겠죠. 효종, 현종, 숙종을 가르치다가 결국은 숙종 때 송시열은 죽는 거고, 강희제 때 아담샬도 죽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강희제 때 이제 원명원, 뭐 이게 이제 원명원이라고 이제 그래픽 있고 이제 모여진 돌들 사진들 예전에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런 형태가 결국은 더 원명원에 가까운 건축의 양식이 아니겠느냐. 자, 이거는 버펄로 뉴욕이고, 이거는 시카고 만국박람회고, 이거는 세인트루이스 박람회. 자, 이런 느낌을 중국스럽게 원명원이라고 그린 그림이 이게 짝퉁이다라는 겁니다. 자, 역십자가, 베드로, 아담샬, 뇌졸중. 아담샬, 순치제, 강희제 선생, 송시열, 효종, 현종, 숙종 선생. 송시열, 우한, 베드로, 아담샬, 뇌졸중으로 감옥 중에 죽음. 그리고 아담샬은 예수의 신부고 카톨릭. 원명원의 오리지널 모습에 가까운 것들은 이런 버전이 되겠죠. 이게 이제 루이지애나,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또 버펄로, 뉴욕, 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